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일상적인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곳에 내 사연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법이네요. 처음으로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것은 결혼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껴서 결혼 관련 이야기를 조금 찾다가 발견했어요. 다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결국 제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었죠.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사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게는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 가족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조부모님은 평안도 출신이신 북한에서 온 탈북자이십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 징병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신 조분문 가문의 소중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은 조 부모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조 부모님 외에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력은 하셨지만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우리 아빠는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뼈로 일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정을 불태우던 아빠도 형편상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고 중학생 시절부터 공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왔죠.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없이 노력한 아빠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해야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는 30이 다가올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부모님의 결혼이 어려웠지만 엄마의 외할머니가 도움을 주셔서 부모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어려움 속에서 결혼을 결심한 부모님은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지만 엄마가 대접해준 떡볶이를 먹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먹거리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작은 리어카 포장마차 아래 구애 장사를 시작하셨다던 거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처럼 길거리 장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근처에서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자릿세를 받아갔고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이 와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거기다 공무원들 단속이 나오면 애써 만들어 놓은 떡볶이와 음식들을 모두 버린 채 급히 도망가야 했고요.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장사를 하는 탓에 단골들도 없어버리도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칼에 빼어든 탓에 무라도 썰어야 했던 아빠는 자리를 잡고 장사에 만한 곳을 찾아다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끼어있는 건널목에 발견하셨죠. 그렇게 목이 좋은 곳에 왜 점포 하나 없이 비어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빠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하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셔도 꼭 그렇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으니 장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장사로 인해 아빠 혼자서는 손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공장 일을 계속 하시던 엄마마저 떡볶이 파는 일에 합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볶이집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닐 때까지 쭉 떡볶이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그 일을 자신들의 천직으로 생각하셔도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는 30이 다가올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부모님의 결혼이 어려웠지만 엄마의 외할머니가 도움을 주셔서 부모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어려움 속에서 결혼을 결심한 부모님은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지만 엄마가 대접해준 떡볶이를 먹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먹거리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가롭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판을 저어가며 판매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서 본 부모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시고 손님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 한다며 기성품 하나 쓰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재료들을 구해 직접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직접 하셨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해오신 부모님은 학생들이 주 고객인 탓에 일일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매일을 보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으셨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학생의 본분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낡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데려가 떡볶이를 사주기도 하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도와드리며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던 부모님은 타인이 그런 오랜 노력 덕분인지 노점을 접고 근처에 정식 매장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얻으며 기뻐하셨던 부모님은 그 후로 더더욱 열심히 하시며 떡볶이 하나에도 정성을 담으셨습니다. 요 단골 손님들 역시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알아주셨고 부모님의 떡볶이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다른 지역에서도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올 정도의 유명한 맛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입도 좋아주셨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까지 생길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좋았지만 졸업 후 서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서로를 도와주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놀라운 모습이 있었죠. 처음 뵌 어머니가 인사를 했겠다.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선물이라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셔도 돼요. 라며 말씀하시면서 제가 준 선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이후도 딸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해야 해요. 아마 비슷해 보이나 마저 안 되겠죠. 나는 됐고 진짜 백화점에 갈 수 있겠냐? 그럼 처음에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예비 어머니는 나에게 아파트를 파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나마 가까운 대학밖에 없었지만 서울에서 일하러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지방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나 봐요. 둘이서 먹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의 아이를 서울로 보내주신 거라 뼈가 아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지만 일단 그런 게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만난 것도 들었고 한마디로 좀 놀랐어요. 나는 솔직히 현준이가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줄 알았거든. 우리 아들이 준이를 조퇴로 만날 줄 알았더니 네 처지가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 대체 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 딸의 모습에 안 맞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해명하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나 이미 제 말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제 말을 끊고 무시하셨어요. 결혼은 다른 이들이 또래끼리 하는 일인데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과하면 힘든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알겠죠? 하지만 제가 며느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어머님은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항상 아들 자랑만 하시며 저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단호한 의사표현은 없었지만 반대 의지가 느껴져 저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상황이 좋게 끝난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모든 게 잘 된 것 같다며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3년 내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어머니께서 보인 불편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의가 중요한 자리에서는 어머님도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생각보다 황당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처음 뵙는 저입니다. 저희는 아침을 맞는 분위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옆머리라는 동생이야. 아, 오히려 온 분들이 시골 마을에서 서울까지 찾아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요 며칠 전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서울을 많이 구경하셨어요? 아, 아니요. 장사를 하고 바로 오셨고 민정이도 바빠서 회사에 있어서 주변만 보았어요. 먼 곳에서 서울까지 언제 또 오실지 알고 있나요? 오셨으니까 서울을 구경하고 좋은 것만 둘러보세요. 요즘에 지방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이 제일인데 그걸 말하는 동안 민정이에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라고 하세요. 돌아가셔서 주변에 이야기할 만한 것을 얻으실 테니까 말이에요.
서울에 오셨다고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과 아직도 서울과 시골을 나누며 물전기 깨지게 기분이 난 것 같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야기하는 척 말하면서 지방 출신을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의도와 다르게 말이 나온 게 분명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정이를 통해서 듣자면 민정이의 조부모님은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식사를 할 때나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평소에 북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야 먹었을지 몰라도 보통은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식사를 했었어요. 아, 혹시나 이어서 하체가 살면서 북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실 서울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힘들게 넘어와서 차를 못 잡으신 분이겠죠.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필라이는 다른 음식점을 사도 많은데 왜 떡볶이 가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도 의심하셨지만 그 노력만큼 빛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장사를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집과 차를 샀고 남에게 쓸모없이 사는 것 없이 살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해요. 그 노력으로 딸 민정이 대학에 보냈을 정도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들어서 마음가짐을 바꾸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소리를 듣고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만족스러운 하루예요. 아, 아까 들어온 손님께서 참 친절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엄청 싸늘하게 대하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사를 하시는데 허리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셔서 물어보는 듯하지만도 무례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했지만 사실 무슨 의도인지, 무슨 언어론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빠와 엄마는 불편한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어요. 다른 부모님이었다면 무시당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해진 건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노력하신 일을 내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무시하며 질문하는 시모의 도발에 점점 짜증이 났어요. 남자친구가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말을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대화가 너무 우리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하니 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긴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 이해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게 더 나은 곳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 현중은 민정이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양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원래 교사였기도 하지만 최근에 출신지조차도 있더군요. 민정이는 서울로 취직을 해서 운이 좋았는데 최근에 일이 잘못되어서 그야말로 지방대 출신으로 떠날 지경이었습니다. 현중이는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또 결혼 문제도 그랬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저희 집을 팔거나 모여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현중이는 결혼이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현중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연인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경이는 결혼을 반대해버리면서 나가버린 남자친구를 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정신도 없고 화도 났지만 그보다 부모님 걱정이 앞서요. 딸의 행복을 위해 가게 문까지 닫고 멀리서 오셨는데 젊음이 문제라는 무시당함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개국 그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결혼 반대라니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시모 때문에 화를 내셨을 텐데도 오히려 제게 위로를 해주시는 부모님이지요. 민정아, 괜찮니? 너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알 텐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해. 현중이 어머님께서 아들을 장가 보내신다니 마음이 복잡할 텐데. 아마 너희 엄마도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똑같이 할 말이었을 거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부모님,
어디서 찾아요? 다만 현중이 어머님은 더 중재적인 편이실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할 수도 없고 네 선택을 존중할 거예요. 결혼하면 너와 현중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결정해. 방금 들은 말은 모두 무시하자고요. 죄송해요. 괜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당했고요. 청아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코를 틀어.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면 뭐 하겠어.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미안해 하지 마라. 무시당한 걸 들은 시모도 더 화가 났어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시어머니를 싫어해요. 사실 시민이는 서울이라 해도 변두리 아파트에 살았고 수익도 아이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며 얻는 돈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서울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친구의 대학은 제 대학보다 성적이 낮은 중상적인 대학이었죠. 우리 학교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지원하려면 하향 지원을 해야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부모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단화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결혼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민은 남편과 함께 돌아와서 아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속일 뿐이었어요. 나는 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힘들 것 같아서 안 쉽거나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한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지만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도 서로 같을 수 없잖아. 그리고 큰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한 말이었어. 그러나 우리 현중이가 결혼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기억해두세요. 하청유정아 기원의 아들로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어머니, 아, 네, 아이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결혼에 반대하지 않으니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해봐요. 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남자친구와 한참을 이야기한 뒤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막아주기 전까지 제가 그 자리를 떠날 듯했어요. 결혼 관련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상대방의 충고로 길어진 대화가 마침내 끝나고 양쪽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남자친구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 몰랐어. 오늘 있던 일들로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 결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인데 부모님과 나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구나.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는 칭찬은 못 듣더라도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결혼하면 뭐가 끝나는 걸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은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없어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차피 어머니도 끝까지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나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헤어지기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발언을 듣고 결혼을 절대로 하기 싫었다.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중단시키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결혼 승낙을 한 줄로 알았지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현중이와 결혼을 다시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민정아, 우리가 이를 예견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현중이가 화가 난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오늘 기다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겪으신 어려움으로 더 그러신 것 같다. 설명을 통해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언제나 아쉽다. 기다리기가 힘들 것 같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혼자라는 것에 주목을 받아 더 어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결혼을 결심한 이상 분별 없이 파워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죠. 현중이랑 헤어지고 너무 괜찮은 거 맞아? 이상한 시어머니 만났다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제 예상과 다르게 저를 진정시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마음을 다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허락받은 이후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서두르셨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시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훈수를 주시며 어른된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비교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려 했었어요. 이제는 신혼집을 위해 노력할 때가 왔군요. 많이 말하는데 당신도 아마 쓸모없이 비싼 곳에서 할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1시간 나가서 치울 건데 돈 쓰고 뭐 하냐고요. 최대한 돈 아끼고 싼 곳에서 해주세요. 그래도 손님 모시는 건데 너무 싸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호텔 예식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결혼식장 비용은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집은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싸게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결혼식에는 밖에서 들어갈 일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괴롭히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무시와 구박으로 인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대꾸를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언쟁으로 바뀌었고 결국 큰 소리가 나야 했어요. 집이 좁은데 왜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돈 쓸 거 있으면 냉장고 바꿔주세요. 너희 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은데 서로 사정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맞추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살 필요 없는데 왜 그러나? 어머니 당장 그만하셔요. 이것은 없는 것들이에요. 부모님 알고 계시는데요. 내가 뭐 잘못한 말 했나? 너희 집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잖아.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해? 너희 결혼에 무얼 못해 줬다는 거 아니냐? 내가 악의적으로 너희 집에서 좋은 일을 해줬다는 건 아니냐? 어찌하여 왜 내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나요? 어머니가 그저 자격심과 미안함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면 그만해. 너 그것 좀 자세요. 사람을 참견하고만 있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결혼식을 위해 선택을 고르던 중에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며 내게 말했다. 민주야, 너 왜 우리 엄마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화가 나도 그 정도로 말하는 것 아니야? 자격심과 우려스러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미 결혼 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슬픕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힘들 때에는 가족과 함께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획 중인 마지막 복수 대신 사랑과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일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받아온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일을 청하는 핑계로 그 두 사람과 여행을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전번에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서 어머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랫사람으로서 참아내야 했고 미안하다고 인정해야 했다. 어머니는 아직 심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지만 내가 진정시킨 후 너에게 직접 사과하면 감동할 거라고 믿는다. 따라서 사과하고 우리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여행을 다녀와 보자고 결심했다. 결혼 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 고향을 보여주어 이해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는 남편으로서 남아있던 마음조차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민주하 뭐야? 너 정말 외제차를 렌트해서 써? 아니야, 내 차잖아.
그럴 리 없잖아. 민정아, 월급도 알잖아. 농담도 이 정도가 좀 과하지 않아? 유지비도 많이 들겠다. 어디서 그 돈을 구했어? 아빠 선물이야. 왜 이렇게 궁금해? 출발해야 하는데 일단 타자. 두 사람은 내 차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우리는 길을 나서서 떠났다. 교만하게 살던 내가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두 사람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같이 타기 시작하자 렌트가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말이 안 통했다. 이게 정말 내 차야? 너희 아버지가 어디서 그 돈을 벌었는데? 떡볶이 장사로? 아버지가 직접 일한 거야? 그냥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사주신 거야? 떡볶이 장사로 이 차를 샀나?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부터 얼마 벌지, 너희 부모님은 얼마나 벌어서 외제차 샀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저는 그냥 미소 짓고 답을 피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궁금증만 더욱 커져갔다. 친구를 데리고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길을 한참을 달려오느라 배가 많이 고픈 우리 둘은 밥을 달라며 노래했어요. 도착했나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아까 휴게소에서 조금 더 먹었어야 했는데. 너 이렇게 멀리 어떻게 왔다니? 이래서 부모님이 비싼 차를 살 줄 아니. 내가 시골에서 자랐으니 미안해. 그래도 내 우리 시골은 건물들도 크고 볼 게 많지 않아. 난 여기서 밥 먹으러 왔는데. 너무 배고파. 민정아, 우리 먼저 밥 먹자. 응, 일단 기다려. 우선 밥 먹기 전에 어머니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어머니 앞에 그 건물 보이시죠?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냥 크긴 크다. 서울도 아니고 시골인데. 건물이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글쎄, 건물이 크긴 크지만 서울도 아니고 시골이니까 얼마일까요? 한 10억 정도? 어머니가 시골 시세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서울에서 100억 넘을 거예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시골이지만 시골 주민들에게는 여기도 집이에요. 부동산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너는 10억인가 아니면 100억인가? 그게 뭐 어쩌라는 건데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내 것도 아닌데 이제 얼만큼 알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제 부모님의 재산이 어떤지 궁금해 하셨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제 아버지의 것이고 약 80억 원 정도래요. 이 정도면 우리 집의 재산을 설명한 셈이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이 진실이니까 제가 이런 것으로 거짓말을 할까요? 몸이 드실까 보면 여기 삼가 들어가 물어도 돼요. 제 이름을 말하면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건물 앞에 데려가서 보여주니 그제서야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었다면 말을 할 것 같죠. 진심으로 말할 텐데 어머니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맞죠? 뭘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참으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화창한 곳에서 이런 건물을 가지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쨌든 외동이지만 장인어른이 나중에 우리 물려줄 거야? 다시 만나도 정말 멋진데 노래 숨기고 그동안 이렇게 겸손하게 다녔지.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졸부들이 나 있는 척하고 드러내고 다니지. 진짜 이 부자들은 민정이랑은 다를 거야. 같이 소박하게 살 거야. 그동안 떡볶이 장사하다가 무시당했을 때는 언제인지. 이제 와서 이따분이 소리내서 하는 시 모습 보니까 참 멋지다. 아빠의 80억 사업 보고 놀라는 남자친구와 시모는 배우겠구나. 그 후로 좀동안 질문을 퍼부어냈어요. 아이고, 너희 둘이 이렇게 해주는 건 감사해. 내가 민정이랑 나가서 다시 인사드려야겠어. 사실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과하고 결혼 준비도 해보려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 파워 나 있겠다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내가 원하는 가족이 아니야? 아드님께서도 저보다 잘나셔? 제가 좀 더 참아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야? 만약에 욕심 부릴 거면 그딴 집과 결혼할 텐데. 나도 싫다는 집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야기 해주려고 데려왔어. 그들은 내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그들이 집으로 잘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했다. 그 후 부모님께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사건을 말했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한참 후에 남자친구가 찾아와 경비실로 전화가 왔다. 사이로 사기꾼이라고 해서 쫓아내 주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경비원들에 의해 쫓겨나고 이후 몇 차례 방문했지만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개팅을 했고 지금의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가안도 풍족하고 부모님도 인품이 좋으며 무엇보다 학문 가족이라 그런지 착한 분들이다. 그놈의 순간의 선택이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다. 사랑이 뭐라고 해서 승리를 위해 지방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쉽지만 마지막에 벗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